네, 저 나올 때 슬로우 조깅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네. 앞에 우리 박세현 교수님하고 정나혜 대표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새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지갑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예.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 올해는 정말 돈 관리 잘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계획은 세워요. 그런데 실천이 오래 가지를 않아서. 그렇죠. 이거 내가 계획을 제대로 세운 건지 내가 너무 무리하게 세운 건 아닌지 내가 잘 몰라요. 맞아요. 예. 자, 우리 김지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이게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획 시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작심삼일이지만 작심삼일을 한 100번 정도 하면은 1년 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새해 돈 관리 계획 세우는 방법, 그리고 이제 돈 아끼는 방법, 그리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도 이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2025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한국은행이 작년보다 무려 0.5%가 낮은 1.9%로 예상을 했거든요. 작년보다 0.5%포인트가 낮아진 네. 거군요. 물론 예상이긴 한데 굉장히 그만큼 작년보다 어려울 거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거지 물가가 낮아졌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상승폭이 줄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고 환율도 지금 굉장히 환율 들쑥날쑥하고 너무 무서워요. 요새. 굉장히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 올해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빚을 좀 줄이자라는 겁니다. 빚을 대출 일단 없애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 주택 대출도 있고 카드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매번 는다고. 네, 굉장히 뭐 숫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1,900조 원입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 대출은 4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 미래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뭐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는 뉴스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낮출 것 같지 않다라는 예상이 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7%에서 8% 정도 되거든요. 네, 맞죠. 그러니까 특별히 투자를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이자만 줄여도 그 행동 자체가 7%에서 8%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아, 그러네요. 거기에 원금까지 줄이고 이자까지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10% 이상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빚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하게 된다면 네. 다른 투자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아니, 그 이론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빚을 줄이려고 해도 갚을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목돈이 네. 어느 정도 있어야. 올해 이제 경제도 어렵다고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중에 이제 생활비를 타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생활비를 좀 더 타고 싶은데 이게 더 달라고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예. 그리고 월급만 또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월급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1년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빚을 줄여라라고 했는데 우선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1년에 얼마를 모을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좀 전에 우리 두 분께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처방을 주셨는데 네. 우리의 지갑의 건강에는 역시 뭐니 해도 아무래도 저축일 수밖에 없다. 네. 자, 평균 저축률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저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네? 계속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기 우리가 병원 갔을 때 그렇죠. 예, 병원 갈 때 무슨 골든타임에 제대로 왔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저축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저축의 골든타임은 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5년 정도 된다. 15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딱 15년밖에는 저축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5년일까요? 예. 우리가 듣기에 왜 15년일까? 보통 결혼하고 나서 15년이 지나면 집에 한 1m 70 정도 되는
자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님들 표현으로는 정말 자녀들이 돈을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 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연차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도 늘어나게 되지만 그에 따라서 교육비도 늘어나고 맞아요. 살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집안 유지비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대학까지 가고 등록금 생각하면 아니, 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덜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안 모여. 왜냐면 애들이 커가니까 애들 뭐 등록금에다가 뭐에다가 뭐 애들 옷들도 또 겁나 또 비싸요. 넷이잖아요. 예, 그것도 그 넷이니까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요. 돈이 안 모여. 맞아요. 게다가 저희 세대들은 이제 부모님 편찮아 주셔서 맞아요. 부모님 봉양하는 맞아요. 비용도 적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이 들면서 소득은 증가하지만 부양한 가족이 늘어나고 할 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경제 활동 시작할 때부터 저축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오늘 근육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자, 2022년도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881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기업 같이 이렇게 굉장히 임금이 높은 직장이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면 월 한 240만 원 정도 소득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 40% 그러니까 96만 원 정도는 반드시 저축을 해서 아하. 이 저축의 근육이 유지되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축의 골든타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지나면은 저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축의 근손실이 안 생기도록 아. 처음부터 좀 단단히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미 1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15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또 저축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저축하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또 이제 네. 잔소리가 될까 봐 또 걱정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잔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할 때는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저축 이야기를 했는데 또 흔히 많이 하시는 또 실수들이 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실수요? 어떤 실수일까요? 뭐 혹시 또 저축을 많이 하는 실수?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네. 그런 실수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는데 사실 어떤 거냐면 저축 계획을 세우고 반대로 소비 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은 저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 근데 쓸지. 소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딱 시작하면서 내가 뭘 쓰게 될지 그렇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1년 막막하게 소비 계획을 세우느냐 네. 이렇게 이따가 얘기하시는데 뭐 먹을지도 모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월 정기 지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정기 지출이라는 건 우리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매달 반복되는 거예요.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관리비, 대출이자. 자, 이런 거는 한 번 딱 정해지면은 잘 안 변하니까 그렇죠. 관리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딱 처음에 정할 때 잘 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변동 지출입니다. 변동 지출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변동비는 외식비, 쇼핑비, 문화 레저비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가 정기 지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비정기 지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달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고 지금 써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명절이나 여행이나 이벤트, 자동차, 세금, 겨울옷. 어때요?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라 아니죠.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이죠. 네. 우리가 보통 계절 지출이라고 하는데 계절 지출. 이런 지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계획 세운다 해도 들어오는 돈 뻔하고 나가는 돈 뻔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워놓으면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뻔하고 나가는 돈 뻔하니까 사실은 세워놔야 된다. 아니 근데 저렇게 해놓고서 돈 쓸 때마다 이게 내가 계획에 해놓은 돈인가? 일일이 찾아보고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저희가? 예, 물론 우리 김진선 씨 말도 일리가 있죠. 이런 걸 다 항목마다 다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해보신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예산 안에서 돈을 쓰면 네. 마음이 편안해요. 어차피 예산 안에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정된 거다. 그죠? 예정되어 있는 거. 내가 만약에 뭘 쓰고도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게 염려가 생기거나 걱정이 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 내가 이거 사고서 우리 남편한테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안 해도 그렇죠. 되는- 어차피 예산에서 네.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비 예산 계획표라는 거를 좀 짜볼 필요가 있어요. 오.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항목들 야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모바일 앱 스토어에 가시면 가계부 앱이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구나. 자, 거기에 보면 예산을 다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자, 요거 얘기만 들어봤는데 아 정말 언제 할까 미뤘었는데 올해는 한번 꼭 해보자. 그럴까요? 자, 예를 들면 외식비. 그러면 외식비도 그냥 외식비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예를 들면 배달 예산, 배달 치킨 음식. 예산 아. 뭐 이렇게 해놓으면 커피 예산 뭐 이런 예, 거. 치킨을 시킬 때 피자를 시킬 때 고민을 좀 안 할 수 있죠. 어허. 쇼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비도 그 뭐 예를 들면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의류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나눠놓을 필요도 있고 문화 레저비도 이제 나눠놓을 필요가 있는데 슬로우 조깅을 하신다 그러면 운동에 돈이 별로 안 들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우리가 커피만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커피가 문화 레저비 중에 들어가는 건데. 아 어. 외식 말고 네. 문화 레저. 문화 레저비죠. 그게 뭐 식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는 커피는 절대 포기 못한다. 그러면 뭐 별다방 예산 아. 뭐 이런 걸 또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지 그렇구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한 달에 2편, 뭐 책은 한 달에 2권, 뭐 그렇죠. 이런 예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은 매월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달에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통장을 만드셔가지고 평상시 생활비에서 꺼내 쓰시면 안 되고 네. 계절 지출을 따로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좀 좋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그다음에 또 뭐 여행, 그다음에 생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본인의 월 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는 게 적당합니다. 전체가요. 네, 내가 만약에 그래서. 300만 원이다 그러면 계절 지출 1년 예산 한 450 정도 이내에서 만드시는 것이 저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냥 여행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해서.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행은 국내 여행으로만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계절 지출 예산 통장에 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매달 모으셔야 돼요. 400만 원이다 그러면 예. 33만 원은 그 계절 지출 통장으로 돈이 자동이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의 계절 지출 예산이다. 그럼 네. 그 안에 명절에 100만 원 쓰겠다. 그다음에 여행과 휴가에는 200만 원 쓰겠다. 그다음에 이벤트, 뭐 생신 같은 거 챙겨야 되잖아요. 부모님. 그런 거엔 50만 원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금액 정해놔도 사실 갑자기 저기서 백화점에서 큰 세일을 해서 옷을 사고 싶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있지.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1년 전에 우리 아침마당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뭔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네. 고민이 들 때 꼭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결제 3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결제 30. 네, 우리가 사법제도에 보면 재판을 3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뭘 하나 사는데 뭐 그럼 재판을 3번을 하고 사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스스로에게 3번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 1심은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이냐를 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뭔가 물건을 사고 나서 네. 이건 안 사도 될 뻔했다 후회하신 적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다라는 말은 사실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1심 꼭 필요한가를 하시고요. 필요한지. 자, 1심에서 통과가 됐어. 그럼 네. 필요한 거야. 자, 그럼 2심이 있는데 2심은 바로 예산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살 만한. 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산에 이번 달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음 달로 넘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심까지 통과가 됐어요. 1심은 필요한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도 예산까지 있어. 그럼 있어. 어떻게 해? 그냥 결제를 누르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누르면 안 되고. 아까 다리 재실 때 줄자 있었잖아요. 줄자를 누르시면 안 되고 집에 찾아보면 3심 대체제는 없는가. 이거를 대신할 만한 네. 것.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건이 집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냥 안 사겠습니다. 네. 안 바로 사야 교육 되겠네.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순간적인 구매 욕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는
좀 우리가 이 새해에는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아까 막 통장 구분하는 거 사실 저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어렵던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예산이라든가 저축, 그다음에 소비 예산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장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3개, 4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3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타는 월급 통장 또는 생활비 통장이고요. 여기에는 평상시에는 잔액이 0원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비 통장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 예산에 맞춰서 카드 결제라든지 현금 인출을 하는 통장이 바로 소비 통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장.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절 지출을 따로 모아놓는 통장. 요거는 연간 발생하는 계절적 지출을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네. 계속 모아두는 통장 요렇게 해서 네, 요 세 관리를 가지를 해서. 꼭 올해는 관리를 하시고요.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쓰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자꾸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오히려 과소비를 하면 더 우울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왜냐? 미래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올해는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여러분들 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2025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을 예, 하고 하나, 갈까요? 네. 네. 남편 퇴직이 6년 정도 남았는데 애들 2명 대학도 보내야 하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해서 걱정입니다. 노후 자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편 수입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질문 주신 분이 아직은 굉장히 행운이라는 것이 네. 은퇴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자,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오늘 슬로우 조깅을 배웠던 것처럼 슬로우 은퇴가 필요합니다. 재테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은퇴 시기를 늦추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지혜로운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 김경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